여러분 위기 탈출 넘버원 아시나요? 이 프로그램 속 사람들은 그야말로 개복치가 따로 없는데요. 너무 심하게 울었다고 사망하고, 껌 씹다가 사망하고, 치즈와 피클을 함께 먹었다고 사망해요. 뭐야 무서워. 그런데 진짜로 옛날 사람들은 장미가시에 찔린다거나 어디에 살짝 베어서 죽고는 했습니다. 세균에 대항할 방법이 없었기에 한 번 제대로 감염되면 된통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세균과 맞짱 뜰 수 있게 만들어준 마법의 약들이 발명되었거든요. 전쟁 영화를 보면 상처 입은 병사에게 하얀 가루를 뿌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이 가루는 진통제나 마약이 아니라 설파제라는 항균제, 즉 세균을 물리치는 약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이 소지하고 다녔기에 영화에서도 자주 보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설파제를 개발한 건 독일 사람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한 게르하르트 도마크. 그는 감염으로 죽어가는 병사들을 보며 세균을 정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내가 나중에 약 만들고 만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그는 수많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프론토실 레드라는 약을 발명해내요. 쥐에게 테스트를 한 결과 아무런 부작용 없이 감염 증세가 없어졌죠. 하지만 인체 내에서 같은 효과를 낼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그는 딸에게 인체 실험을 하게 됩니다. 딸이 오염된 바늘에 손을 찔려 폐혈증에 걸렸기 때문인데요. 가만히 두면 생명이 위험할 지경이라 팔을 절단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이판사판 도마크는 자신이 개발한 약을 딸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딸의 염증은 며칠 만에 가라앉았어요. 당시 충격을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하나 먹었는데 암이 나은 거랑 비슷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 프론토실 레드는 설파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뒤 현대의학의 기적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적군인 미국의 보급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약은 몇 년 동안 사용되다가 그 유명한 페니실린에게 밀려나게 되지만 지금도 여전히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만든 알렉산더 플레밍은 정말 덜렁거리는 사람이자 정말 더럽게 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 그 우연히 곰팡이 자랑 그거잖아요. 예, 맞기는 맞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더 있어요. 어느 날 감기에 걸린 플레밍은 코를 훌쩍이며 실험을 하던 중에 세균 배양 접시에 콧물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우와, 내 실험. 그런데 콧물이 떨어진 곳에 세균이 죽은 거예요. 어잉? 그렇게 그는 눈물, 콧물, 침 등에 세균을 죽이는 성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물질에 라이소자임이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합니다. 그 덕에 과학자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이게 뭐람? 그로부터 6년 후 플레밍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 포도상구균이라는 세균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덜렁거리는 성격이 어디 안 가는 게 이번에는 배양 접시를 방치한 채로 여름 휴가를 가버린 거예요. 내가 배양기를 켜고 나왔나 끄고 나왔나. 그렇게 몇 주 후에 돌아오니 배지가 푸른 곰팡이에 오염되었던 거죠. 그런데 또 곰팡이가 자란 곳 주변에만 세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레밍은 이걸 보고 푸른 곰팡이에 라이소자임처럼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 있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여 그 유명한 페니실린이라는 성분을 찾아낸 겁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참 운이 좋지만 이 이야기에는 엄청난 행운이 더 숨겨져 있어요. 먼저 이 푸른 곰팡이가 아무데나 있는 흔한 곰팡이가 아니에요. 꽤 희귀한 곰팡이죠. 그런데 하필 플레밍 근처에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는 실험실이 있어서 포자가 우연히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행운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다른 과학자들이 이 실험을 따라했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심지어 플레밍 본인도 실패했죠. 그 이유는 포도상구균은 30도 정도의 더운 곳에서 잘 자라고 푸른 곰팡이는 20도 정도의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키우기가 아주 까다로웠던 거죠. 그런데 아까 플레밍이 여행을 갔을 때 있죠. 이때 하필 이상기후 때문에 여름인데 시원한 날씨가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푸른 곰팡이가 쑥쑥 잘 자랐죠. 그러다가 하필 또 플레밍이 휴가에서 돌아올 때쯤부터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포도상구균이 쑥쑥 잘 자라게 된 겁니다. 그렇게 플레밍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복잡한 실험을 성공해버린 거죠. 와, 정말 더럽게 운 좋네요. 그런데 사실 플레밍이 운이 좋았던 건 우리 인류가 운이 좋았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페니실린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를 무서운 감염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준 고마운 약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